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브라이틀링, 모델은 프리미에르입니다. 이번 리뷰는 이 프리미에르라는 모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브라이틀링이라는 브랜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브라이틀링? 최근에 한국에서 브라이틀링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불안한 추세입니다. 실제로 중고장터를 봐도 브라이틀링의 매물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죠. 최근 10여 년간 시계업계의 트렌드의 변화는 브라이틀링의 미래를 점점 어둡게 만들었어요. 시계의 디자인은 심플해졌고 사이즈는 작아지고 젠타 디자인을 베이스로 한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스틸 스포츠의 광풍, 주식으로 변해버린 롤렉스의 독주,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엔트리급의 시계 브랜드들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고 하이엔드 브랜드의 파워는 범접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으며 럭셔리 대장급 브랜드 중에서는 롤렉스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브라이틀링의 날개는 완전히 꺾인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2020년 스위스 마켓 쉐어를 보면 스와치, 리치몬드, LVMH 같은 그룹을 제외하면 롤렉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 다음으로 브라이틀링이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독립 브랜드예요. 2017년부터 보더라도 브라이틀링의 브랜드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초하이엔드 리차드 밀은 오데마 피게 바로 밑까지 올라왔네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볼게요. 2017년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브라이틀링은 정말 암울해 보이네요. 전 세계에서 점유율과 매출은 동반 하락 중이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네. 특히 아시아권에서 브라이틀링의 점유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모펀드에 매각되고 CEO가 교체됩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조지 컨, IWC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조지 컨이 브라이틀링의 CEO가 되자마자 한 일은 IWC에서와 동일했어요. 브랜드의 덕후 냄새 쫙 빼고 노멀하게 가자. 강하고 거친 느낌의 파일럿워치 브랜드가 아니라 대중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탈바꿈하자. 그래서 날개를 잘라 파일럿워치의 색채를 숨겼고 콜트를 단종시켜 엔트리 라인의 비중을 줄였으며 지나가던 유치원생이 봐도 비싸 보이는 모델 프리미에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프리미에르는 브라이틀링의 현재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지컨 이전에 브라이틀링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네비 타이머, 어벤져, 콜트는 조지컨 이후 프리미에르, 슈퍼 크로노맷, 슈퍼오션 헤리티지로 대체되었어요. 현재 브라이틀링의 얼굴입니다. 브라이틀링의 워치메이킹 수준은 정말 훌륭해요. 럭셔리급 브랜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브레이슬릿과 버클 수준급으로 잘 만들고 플리싱 브러싱을 포함한 마감 기술 뛰어나고 케이스 밸런스 잘 잡고 무브먼트 안정적이고 다이얼까지 잘 뽑는 브랜드 많지 않아요. 부분 잘하는 브랜드는 있는데 팔방미인 브랜드는 몇 개 없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브라이틀링입니다. 사이즈는 42mm예요. 그런데 베젤이 매우 얇고 챕터링이 다이얼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는 매우 크게 느껴져요. 36mm와 비교, (38mm와) 비교, 39mm 다이버와 비교, 동일한 42mm 다이버와의 비교입니다. 체감상 43mm 혹은 44mm 정도로 느껴지네요. 다이얼은 청판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썬네이가 들어가 있는데 썬네이 감도가 되게 약해요. 강하게 눈을 쨍하고 때리는 썬네이가 아니라 마치 매트 다이얼 수준의 썬네이입니다. 여기다 청색의 색감에 청록색이 조금 섞여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색감은 아니에요. 고급스럽고 아름답습니다. 12시에는 화려한 날개에서 심플한 B로 변경된 엠블럼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호불호가 갈리는 변화잖아요. 구독자분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날개가 잘린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한 지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왜냐면요, 엠블럼이 너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날개 엠블럼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특정한 방향성을 지녔다고 생각해요. 물론 날개 엠블럼이 잘 어울리는 모델도 있지만 네비 타이머라던가 아닌 모델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것은 특정 모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핸즈는 3단으로 구분된 굉장히 심플하고 얇은 핸즈고
인덱스와 디자인을 통일했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을 매크로 영역에서 살펴봐도 마감이 튀는 곳이 전혀 없어요. 이 집 잘합니다. 검정색 서브 크로노가 양 사이드에 존재하고 특별한 것은 없네요. 6시에 데이트가 있는데 이건 아니죠. 데이트를 위해서 다이얼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렸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브레이틀링도 이런 불평불만을 들었는지 최근에 출시한 다른 버전의 프리미에르는 깔끔하게 데이트를 제거해줬네요. 케이스의 두께는 체감되는 디자인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13.6mm. 크로노그래프 치고 굉장히 준수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둬도 무리가 없는 두께지만 케이스 측면에 3줄의 음각을 추가하면서 두께를 숨기려고 노력했네요. 그런데 이 3개의 줄은 시계의 두께를 체감적으로 더 감출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프리미에르라는 모델의 이미지와 조금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무브먼트는 브라이틀링이 자랑하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B01이 들어가 있고 불가리 반지 이름과 같네요. 70시간의 롱 리저브를 가졌으며 튜더와 협업을 통해서 이 무브먼트는 튜더로 넘어가 블랙베이 크로노가 되었습니다. 무브먼트의 마감은 반반입니다. 절반은 아름다운 브러싱이 발려있는 반면 절반은 맨살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저도 치킨 시킬 때 무조건 반반입니다. 브레이슬릿은 브라이틀링의 상징과도 같은 사선의 유광 브레이슬릿입니다. 제가 브라이틀링 브레이슬릿을 핸들링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스틸의 두께가 되게 얇거든요. 브레이슬릿도 그렇고 버클도 그렇고 되게 얇아요. 그런데 퀄리티가 좋은 스틸을 쓰는 건지 구조적으로 유격을 잘 잡은 건지 어떤 다이버워치의 브레이슬릿보다 더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엔트리 계열에도 이런 부품의 퀄리티가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콜트라인은 정말 해저였다고 생각해요. 조지컨이 떠나고 난 뒤 IWC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IWC의 개성있는 색채가 연해지면서 대중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된 후로 브랜드 순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브랜드의 방향성은 매니아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브라이틀링도 조지컨이 떠난 뒤에 IWC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